전 남편 측, 그러니까 사망한 전 남편 측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숨지게 했다라는 게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유가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유가족 측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편의 소설을 봤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주장은 참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아있지 않아서 더 얘기할 수 없는 전 남편 측은 이게 굉장히 지금 명예훼손이라고 반발을 하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훼손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설사 이제 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론을 위한 정당 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죄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유정 씨의 이런 전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먹히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체 어떤 지금 이제 검색어만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 네. 하더라도 그 모든 검색어가 사실은 살해하고 사체 훼손하고 사체 유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검색어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검색어 자체마다 한 500번 이상, 그리고 검색 횟수가 이제 1000번 이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색한 것이, 이제 그 고유정 측에서는 연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직접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고유정 씨가. 근데 이것은 뭐 명백하게 네. 증거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사로 수사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혈흔에서 어떤 졸피뎀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졸피뎀을 먹었기 때문에 고유정 씨의 혈흔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국가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은 그 혈흔의 DNA는 바로 살해당한 전 남편의 네. DNA이고 거기서 졸피뎀이 검출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 자체는 오히려 그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살해에 그친 게 아니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계획적이면서도 아주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아마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네. 보면은 검색어가요, 이제 전 남편과 관련된 것들이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현 남편에 관한 것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검색어도 현 남편이 담배를 많이 펴서 그렇다는 네. 거고, 보면 이제 수갑이라는 검색어도 있는데 그것도 현 남편한테 탓을 돌렸더라고요. 네, 현 남편이 잠자리에서 색다른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네. 라는 취지로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유정 씨에 대한 사건이 지금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 고유정에 대한 뇌구조가 정말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법적인 상식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에 따라 심리전에도 아주 강한 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심리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지금 그 법정에서 말한 고유정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느 한두 분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고유정 패에 말린 겁니다. 고유정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심리를 알고 있어요. 남자들이 시각에 약하고 아까 글에 나왔지만 남편이 내가 요리하는 걸 보고 예전에 내 모습을 떠올리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스토리에 맞춰서 내 심리전에 끌려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모두 다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요, 지금 고유정 측에서 지금 현 남편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 고유정의 의붓 아들에 대한 사망 사건이 혹시 살인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추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여기에 대한 살인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주장했던 게 현 남편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현 남편은 애당초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전혀 그럴 개연성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전 남편에 대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졸피뎀을 칼에 넣어서 이렇게 좀 먹도록 하게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고유정이
바로 이 현 남편의 아들을 죽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고 얘기가 네.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교정의 말에 무엇이 진실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주장의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주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재판장에서도 방청하고 있는 방청객 시민들이 정말 탄식, 분노 이런 것들을 쏟아내게 되니까 재판장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첫 재판인데 네. 마치 최후 진술하는 것 같다. 아. 변호인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변호인도 거기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게 되는 측면들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닝썬 사태를 보고 조피뎀을 검색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버닝썬 사태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버닝썬 얘기하면서 조피뎀 얘기보다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물뽕 얘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마약에 관한 얘기들이 네.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뭐 논리적으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피뎀 하나를 얘기하면서 버닝썬이랑 연결짓는 얘기라든지 저는 한 번도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약 얘기를 네. 워낙에나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 펜션에서 아이와 함께 있게 되는데 면접 교섭권을 신청해서 정말 어렵게 아이를 만나라고 나섭니다. 네. 그 가게 되는 차 안에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아빠의 이것들을 봤잖아요. 아이가 옆방에 있어요. 근데 아이가 옆방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내용들의 바탕으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고유정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는 대목이고요. 앞서 김관사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재판정에서 법관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단 한 번의 반성이 없는 이런 고유정의 태도에 대해서 결국 우리 법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요, 이제 지금 최고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고유정의 또 다른 재판 전략을 보면은 모성애 호소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아들 얘기를 또 하면서요, 자,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받아서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보면은 이 아들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부탁하는데 이것 역시 고도의 심리전이죠. 네. 예.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아들의 인생을 저희는 그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없어야 더 잘 살 수 있는 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지금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고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오죽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가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 끌면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두고두고 보다 못해 가신 겁니다. 지금 와서 모성애 얘기하면서 어머니들의 마음, 우리 모성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까지 해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았다라고 무리하게 보이는 주장을 하는 거는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형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네. 나고요. 그전에도 어떤 선행된 이제 판례 중에서도 뭐 자기 남편이 평생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는 상태에서 이제 질식사 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도 굉장히 형량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고유정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찾아왔을 때도 굉장히 빨리 왔다고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향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살해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아마 혐의점이 당연히 있고 경찰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부분도 본인이 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이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이제 분노한 시민들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머리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상 정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공개 범위에 얼굴이랄지 나이 같은 것이 공개되는 거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고유정답게 신상정보 공개를 갖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앞으로 그 얼굴을 가리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분노 자체는 고유정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아마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아주 교활하게 피해 나가고 신종 수법을 쓰는 이제 고유정에 대한 또 다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고유정 다음 달 열린 또 재판에 나서게 됩니다. 또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